당신의 심장을 조절한다. 자, 순환기내과 이기용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규칙한 심장, 이 정상적으로 뛰는 게 가장 좋은데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우, 진짜 오늘 이와 관련된 예방법을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교수님, 심방세동 예방법 있나요? 있습니다. 뭐예요? 심방세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요게 질병이 악화되고 하는 위험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좋아하시는 술. 그래서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가 아니고요. 네.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담배. 담배를 피게 되면요, 이 담배 자체가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 안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안 좋다고 학습되어 온 술과 네. 담배 네. 멀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군요.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살 빼야 됩니다. 뚱뚱하면요, 네. 심방세동이 악화됩니다. 다른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로 심방세동도 너무 과도하게 비만이게 되면 우리가 그 심방세동이 악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겠지요. 네. 근데 운동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나 날마다 운동 열심히 할 거야, 1시간씩 뛰시잖아요. 오히려 심장에 해롭습니다. 모든 거는 적절한 게 좋지 않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적절한 운동이라고 할 때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운동만 하시고요. 여기를 나 몸 완전 건강해져야지 하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맞아요. 심장 화나요. 예, 심장 박동도 아주 이렇게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게 좋은 것처럼 운동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아주 일정 양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비만과의 이 밀접도도 높다고 하니 체중 조절도 필수일 것 같네요. 당연하지요. 진짜 신경 쓸 게 많지만 뭐 그거 잘 관리해서 심방세동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면 네. 하셔야죠. 예. 자, 이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다고 네. 하는데 이게 또 고령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 심방세동에 의한 그런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하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게 맞겠지요. 네. 먼저는 심방세동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할 때 증상이 있으면 쉽게 발견을 합니다. 네.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심전도를 찍을 거냐? 뭐 날마다 와서 심전도를 찍을 거냐?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시면 반드시 맥을 짚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불규칙적으로 뛰는지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껴지셨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75세 이상으로 연령이 드시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망라하고 증상이 있던 없던 남성이건 여성이건 반드시 심전도를 체크를 해서 내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일정 나이가 되시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가는 네.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발적으로 증상을 안 느끼시더라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심방세동 위험도가 2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게 심방세동으로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심전도를 체크를 해서 심방세동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심장은 아주 튼튼해. 규칙적으로 잘 뛰어. 자, 자부심. 좋지만요.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자부심 느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뇌졸중 이런 거 발생에도 굉장히 예민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네.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뇌졸중 환자들이 그 아스피린을 이렇게 또 네, 복용하곤 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또 이런 항응고제와 비슷한 성분인가요? 아스피린 참 많이 드시죠?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제제입니다. 항혈소판 제제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지혈을 해주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 피부 또는 이 상처 조직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잘 붙들게 만드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혈관 안에서 다른 세포들이 들러붙게 하는 게 혈소판 제제고, 이 혈관이 막혀가는 것 보고 저희가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게 들러붙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약제가 항혈소판 제제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뇌졸중 환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즉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든지 간에 뭔가 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항혈소판 제제를 해야 네. 할지 뭐 네. 항응고제를 투약을 해야 네. 될지 이게 조금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네요. 당연하지요. 방금은 제가 뇌졸중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게 맞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심방세동 환자에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투여한다, 이 얘기는 또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제제라 그랬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약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심방세동이 아닌 다른 원인,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아스피린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증이 아니고요. 네.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응고제를 드셔야 되거든요. 너무 어렵죠? 네네. 경우가 이렇게 막 여러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경우는 뭐 어차피 환자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판단해 주시고 처치해 주실 거 아니에요. 환자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심방세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심방세동이 없는 경우라면 아스피린,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라면 항응고제. 자, 항응고제라는 거는요, 아스피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방세동은 심장이 부들부들 떠는 질병, 심방이 그 부들부들 떠는 질병이라 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심장에 피가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고 피떡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피떡이 툭 날아가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뇌졸중, 뇌경색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이 피떡이 생기지 않게끔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 피떡이 안 생기게 하겠다, 응고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치료가 바로 항응고 치료가 되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 심방세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처치가 이렇게 확 달라지지만 또 그로 인한 뇌졸중인지 아니면 네. 뇌졸중 치료 과정 중에 또 심방세동인지 이게 네. 또 투약되는 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렇게 우리 이기용 교수님 같은 심방세동의 이 전문가가 확실히 판단해 주시겠죠. 잘해 주실 거죠?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늘 심방세동에 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끝으로 자, 예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심방세동을 걱정하고 계시는 혹은 또 앓고 계시는 이렇게 환자분들을 위해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제가 예방 방법 또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술 조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적당히 운동하고, 실은 많이 운동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은요,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나는 심방세동이 있어, 나는 이 병 때문에 결국은 뭐 뇌졸중 오고 금방 죽을 거야, 좌절하지 마시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심방세동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꾸준히 드신다면요,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심방세동 정말 무서운 질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판단하시고 처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걸 예방하고 어떤 걸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일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 주시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버려주시고 함께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방세동 제대로 뿌리 뽑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우, 지금 너무 이렇게 심방세동 알아가는 이 시간이 즐거워서 심장이 잠시 잠깐 불규칙적으로 뛸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 옆에 계셔서 그런지 정상적으로 지금 잘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내 심장 박동이 조금 이상하다, 호흡이 조금 이상하다, 어지럽다, 무기력하다 이런 분들 잠 잘 자야지 하지 마시고 병원 오셔서 심전도 검사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용 교수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방세동 안녕. 신방세동 빠이. 저리 가.